네, 지역 시사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UBC 시사진단. 울산 이슈의 중심에는 시사진단이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주택시장의 한 축을 담당한 전세제도,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내 집 마련의 간절함을 이용한 전세 사기는 재난과 다름없을 텐데요. 이 피해가 속출하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 사기 특별법이 이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에 맞춰 울산시도 전세 사기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오늘 시사 진단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이 특별법을 비롯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재곤 울산시 건축정책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피해자들의 어떤 불안감이 계속 커가는 상황에서 시사 진단에서 이 주제를 선정했고, 오늘 여러 가지 주제로 이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우리 과장님이 한 30년가량 건축직 공무를 해오셨는데요. 네. 30년 동안 하시면서도 최근에 일련의 전세 사기 일들 참 보기 힘든, 참 심각한 수준이라고 좀 보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 말씀과 같이 예. 저도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은 예측도 못했고 처음 보는 이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생긴 이유는 지금까지는 그 주택을 이제 실거주, 거주의 차원으로 많이 이제 판단을 했는데 예. 여기에 이제 투기 투자의 개념이 추가되다 보니까 그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되지 않는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거나 안타까운 일들도 발생했었고 오늘 다시는 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뒤에 가서 나눠보죠.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이달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피해자들도 많이 늘었는데요. 피해가 속출하자 시급한 거주 지원과 금융 지원 등 정부가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나섰습니다. 자, 울산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들도 나름의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 좀 나눠보죠. 과장님, 일단 전세 사기 특별법 이게 나온 배경부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런 전세 사기 이제 사건이 이제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특히 이제 인천의 건축왕이나 수도권 일대의 빌라왕 같은 사례와 같은 대규모 사기에서 그 피해자가 많이 발생해서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가 이제 되기도 하고 있고요. 그 실제 이제 그 전세 사기는 임대인들이 그 전세금을 편취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그 전세 사기를 하기 때문에 예. 그 피해자는 그 임대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 강제로 집에서 쫓겨나게 되지만 예. 그 거처를 당장 구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의도적이었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배경을 해서 이런 임차인들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또 이제 주거 피해 그 주거 사기 피해자의 그 피해자를 규정하고 또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있도록 특별법이 제정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보도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뭐 인천 미추홀구를 비롯해서 수도권의 피해가 상당한데 네. 울산 지역은 지금 뭐 파악 중에 있는지 궁금해요. 울산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시는 서울이나 그 부산 대도시권에 비해 다행스럽게도 피해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남구와 울주군에서 약 70세대 정도 이제 파악되고 아하.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 그 경찰청 등과 이제 협조를 해서 그 수시로 이제 피해 사항을 파악을 하고 있고 만약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저희 시에서 즉각적인 조치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울산시도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전담팀을 만들어서 가동해
들어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구성됐는지,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인지 좀 소개를 바랍니다. 네, 우리 시도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그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긴급 주거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예. 전담 TF팀을 5개 부서로 구성해서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행정부 시장님을 TF팀 단장으로 임명을 하고 피해자 예방과 지원을 위한 부서별 업무 분장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TF팀에서는 주택 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또 피해자 그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임시거처 제공, 그리고 긴급 생계 지원, 무료 법률 상담 및 무료 심리 상담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아울러 경찰청, LH, 허그 등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피해자분들은 정말 나의 주거, 나의 삶의 어떤 큰 부분이 흔들릴 만큼 상당한 고통이실 텐데 보도를 보니까 이 전세 사기 피해 유형이 너무도 다르고 또 이 아까 의도적으로 이제 그 임대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려고 다가오다 보니까 치밀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좀 알고 계시면 피해를 안 당하실 것 같아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발생된 전세 사기 유형 중 대표적인 사례 예. 4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건축주, 공인중개사, 또 분양 대행사 등이 공모해서 예.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의 시세를 부풀려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자에게 이 건물을 매도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당초에 이제 그 건축주 임대자는 잠적을 하면서 그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한 가지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임대인이 공인 중개사를 모집 채굴해서 매매 가격보다 높게 보증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또 기존 빌라나 오피스텔을 대량으로 자본 없이 매입한 후 보증금을 편취하는 그 형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채무로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거나 임대차 건물에 저당권 압류 경매 등 우선순위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소유권자가 아닌 자, 또 신탁 등기 등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 권한의 없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속이고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있는데 예. 남구와 울주군에서 발생한 그 전세 사기 사건이 이 사례에 속한다고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이제 소개해 주신 이 사례가 울산에서 있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공인중개사 통해서 우리가 집 계약을 하면 좀 안전하겠지. 내가 직접 거래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소개해 주신 사례들 보면 공인중개사마저도 이 범죄에 가담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전세 사기 특별법 좀 자세하게 알아보죠. 지금부터는요, 전세 사기 특별법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법은 2년 한시법으로 여야는 시행 후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받아 보완 입법을 해 나가겠다. 적용 기간을 또 늘리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취지와 기간, 내용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특별법의 정식 명칭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예. 그 지난 5월 25일 국회 그 본회의를 통과한 후에 그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6월 1일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과 결정 절차, 또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그리고 이제 경매의 유예 정지 등 피해자 지원 내용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특별법의 원활한 그 시행을 위해서 하위 법령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이 또한 조만간 확정될 예정입니다. 예, 피해자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게 내가 피해를 당했는데도 어떤 그거를 근거를 마련해서 정부에 설명하는 그 입장이 아주 괴롭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피해자인데 내가 구제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과정이 참 모호합니다.
피해자 인정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좀 드려볼 거고 관할 지자체에서 피해자 신청을 받는다고 하네요. 이 과정도 네. 설명을 해주시죠. 전세 사기 그 피해자가 이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지원을 받으려면 예.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이제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네. 먼저 이제 전세 사기를 입은 임차인은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그 첫 번째로 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및 확정 일자를 부여받아야 됩니다. 확정일자. 예. 네. 그 두 번째로 그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제 위원회에서 이제 그 판단의 결과에 따라서 2억 원의 상한 범위 내에서 또 조정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 절차의 개시나 또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 개시 등 다수의 임차인에게 보증금 위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임대인 등의 기망이나 반환 능력이 없는 자에게 소유권 양도 등 임대인이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러한 요건을 모두 이제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임차인은 그 우리 시의 피해 사실을 신청하면 되고요. 우리 시는 이런 그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기초조사 후 국토교통부에 이제 그 송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는 그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그 전세 사기 피해자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그 임차인이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지원을 또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저희 시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길게 말씀하셨지만 일단 시에 문의해서 여러 가지 요건들이 갖춰졌는지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피해를 당하신 분들인데 이런 네. 요건들도 다 맞춰야 하고 임대인들의 기망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 이런 것들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어려우시겠네요. 자, 특별법의 핵심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금융 지원 확대와 경매, 공매 대행 서비스인데 말씀하신 과정 통해서 이제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어떤 지원 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을 받게 되면 크게 4가지 분야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이제 기존 거주주택의 경공매 유예 정지 지원과 예. 또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기존 주택에 대해서 우선 매수권을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세 채권 안분이라는 이런 지원, 즉 경공매 절차와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 전세 대출 미상환금을 분할 상환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예. 신용정보 그 등록 유예 등 신용 회복 지원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신용 회복 지원. 네. 예. 세 번째로는 최우선 변제금, 무이자 전세 대출, 구입 전세 자금 지원, 전세 자금 대출 저리 대환 등 금융 지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해서 긴급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 긴급 복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6월 들어 시행이 된 전세 사기 특별법 다뤄봤습니다. 자, 오늘 시사 진단은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관련 지원 대책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이재곤 건축정책과장 나와 계신데요. 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은 이 특별법 마련 이전에도 사실은 뭐 마련이 돼 있었을 텐데 그 얘기를 네. 좀 해보겠습니다. 기존 대책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유지가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 대책도 이제 특별법과 이제 무관하게 유지가 됩니다. 어허. 네, 그리고 이제 이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그 대책을 이제 다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예. 이제 허그에서 그 주택 도시 보증공사가 이제 허그라고 하는데 허그에서 전세 피해 지원 센터를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에서 이제 그 긴급 금융 지원과 긴급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나 예. 또 경공매 낙찰로 그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그 변제받은 이제 임차인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기망 무건 계약이나 허위 계약으로 임차권을 획득하지 못한 그 피해 이제 임차인이 이런 그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임차인은 허그에 이제 신청을 해서 예. 그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그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면 저리 대출, 무이자 대출, 저리 대환 등의 금융 지원과 긴급 주거 지원 대책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예. 이 제도는 그 특별법이 시행되더라도 특별법과 상관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또 저희 시에 상담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대책 지원받기 위해서 울산에서 실제 어떤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요. 실제 이렇게 지원받으신 분들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의 그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세대가 약 현재까지 한 70세대 정도 됩니다. 네. 이 중에서 이제 저희 시와 이제 상담을 통해서 총 현재까지는 9분 정도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피해 확인서를 한 3분이 이제 발급을 받으셨고요. 예. 한 5분 정도는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건은 피해 상황이 증명되지 않아서 확인서 발급이 불가로 판정되었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 자,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이 이제 6월부터 됐지만 이 지원이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렇게 해드려도 참 마음 아픈 일이기 때문에 피부로 느껴지기까지는 아마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울산시 차원에서 좀 긴급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좀 마련해두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예.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되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이제 결정되고 지원을 받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이제 필요할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도 상당할 네, 것 네. 같아요. 또 특히 우선 피해자로 이제 결정을 받는 과정도 약 한 60일 정도 이제 소요되는 것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보입니다. 예. 물론 경공매, 유예 정지 같은 긴박한 사안 같은 경우는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신속히 처리가 될 수 있겠지만 피해자가 이제 체감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이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시에서는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피해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저희가 경찰청과의 공조를 통해서 피해 사실이 이제 확인된다면은 예. 저희가 먼저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피해 지원 전반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제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최소한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이와 더불어서 또 6월 중에 저희가 이제 LH와 이제 긴급 주거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거처가 없는 이제 피해 임차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이제 확보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제 임시 거처를 저희 시에서 이제 27가구 정도를 이제 확보하고 있는데 예. 필요할 경우에는 더 많이 LH와 협의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임차인에게 공공주택을 언제든지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시다. 네. 예, 전세 사기는요, 이 사후 지원, 당연히 일이 벌어졌으니까 중요하겠습니다만, 피해 예방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어느 네. 때보다 좀 중요해졌는데, 예방을 위한 대책, 울산시에서 어떤 것들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시민들이 좀 피해를 안 당하시게, 아까 잠깐 말씀 주셨습니다만, 예방법 같은 거 있다면 얘기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시는 이제 올 1월부터 예. 전세 사기 예방 및 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이제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를 이제 만들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전세 사기 예방, 전세 사기와 관련된 피해 유리형 사례 이런 또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시 군구 이제 홈페이지에도 이제 게시를 하고 또 SNS라든지 또 이제 관내 대학에 홍보를 이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와 같이 부동산 계약
경험이 별로 없는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피해를 많이 당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충분히 대체할 수 있도록 그 주택 임대차 안심 계약 상담 센터를 시와 구군 그리고 이제 그 공인 중개사 협회에 설치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이제 그 보증 사고 이제 발생 지역과 원룸이나 다가구 지역, 그 밀집 지역 뭐 이런 지역에 이제 전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그 중개사무소 특별 점검을 지금 2차례 이제 그 실시하는 등 그 전세 사기 예방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참 전국적인 문제고 이번 이 피해, 이 사건을 계기로 전세 계약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많은 분들이 공포심마저도 지금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사실 어떤 선기능을 하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망을 좀 달리하시는 분들도 많고 울산의 주택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한번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주택 공급률 좀 어떻게 됩니까? 네, 예. 우리시 그 주택 공급률은 뭐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 평균이 이제 102.2%고요. 예. 근데 이에 비해서 그 저희 시는 108.6%로 이제 높은 수준입니다. 물론 이제 타 광역시와 비교해도 역시 높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또 자가 비율 또한 이제 전국이 56.24%에 비해서 저희 시는 64.18%로 또 이게 또 높은 편입니다. 10%포인트 가까이나 네네네. 높아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공급 예정으로 되어 있는 주택 수도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 측면에서의 주택 시장은 좀 안정적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부동산 가격 하락 추세가 이제 반등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특히 뭐 정주 여건이 그 좋은 단지 위주로 그 매물 가격이 소폭 상승해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그런 자료도 나오고 있는데 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지금 현재 분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시의 경우는 분양가 착공 시기가 지금 많이 좀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 주택 인허가 물량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고요. 그리고 또 미분양 물량도 지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하반기에는 예년에 비해 한 8,800세대 정도의 입주 물량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특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아서 그 신중한 좀 접근과 또 쉽게 단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뭐 부동산은 참 복합적인 요소들이 많으니까 일단 계약하시는 분들이 잘 일단 살펴보셔야 되는 게 가장 네. 중요한 것 같고. 자, 울산시가 주거 안정 등을 위해서 진행하는 뭐 건축, 주택 관련 지원 정책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데 어떤 서비스 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시에서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 인허가부터 준공 이후 관리까지 다양한 이제 그 시책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 시간을 빌어서 소개를 드리자면은 먼저 이제 그 주택 공급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건축주택 통합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좀 알려진 내용이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사 과정에서 공동주택의 시공 품질을 관리 감독하는 그 품질 점검담 사업을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일반적인 공동주택에 대해서 중간에 시공 과정과 그다음에 공사 이제 그 준공 전에 그 입주 전에 이제 품질 검사를 이렇게 이제 보통 2번 정도 이상 이렇게 실시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공동주택이 이제 완공된 이후에는 공동주택의 이제 갈등 분쟁이나 그 분쟁 조정을 위한 관리 감사, 진단 서비스 등을 현재까지 이제 그 시행하고 있고요. 이제 그 밖에도 이제 제도권 밖에 있는 집합 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관리 서비스를 신규 사업으로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이제 많은 관심과 협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공동주택 입주 후에 뭐 하자나 이런 문제들 네. 때문에 분쟁이 많은데 울산시도 관련 정책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씀. 자, 오늘 뭐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 계기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는데요. 끝으로 뭐 시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 주십시오. 예. 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이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전세 사기를 당하는 것보다는
전세 예방이 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나 LH나 또 국토교통부나 허그에서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툴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 시민들께서는 이런 툴을 이용해서 전세 사기 예방에 이제 주의를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그 주택 임대차 거래 경험이 부족한 청년, 그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은 특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사 진단 이제 마치죠. 오늘 어떤 곡을 좀 들으면서 인사를 나눌까요? 네, 이제 길 위에서라는 예. 최북회님의 이제 그 노래입니다. 길 위에서. 네, 그 인생의 이제 황혼길을 회상하는 내용의 노래인데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은 서정적인 가사, 그 멜로디의 마음의 평안과 위안을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내고 계신 분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선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시에서도 뭐 좋은 지원 정책으로 이들에게 힘을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재곤 울산시 건축정책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난달 전세 사기 피해자가 또 숨진 채 발견되면서 최근 석 달 사이 벌써 5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 시행되는 이 전세 사기 특별법 끝이 아닌 시작이겠죠. 급하게 마련돼 진행하는 만큼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울산에서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들 탄탄히 받쳐주기를 기대합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스쳐간 그 인연들